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문화를 읽어주는 한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파죽지세, 우후죽순, 배수진, 장사진 이렇게 네 가지 성어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구분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죽지세라는 성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파죽지세라는 성어 보기 전에 실제로 어떤 맥락 속에서 파죽지세라는 성어가 쓰이는지 기사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002년 6월 4일 폴란드와의 D조 예선 경기에서 2대 0으로 이기면서 첫 승을 올리고 그 뒤 파죽지세로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축구 강국을 꺾는 이변을 발생시켰습니다. 덕분에 40위였던 피파 랭킹도 20위까지 상승했습니다. 네, 이 기사를 보면은 파죽지세가 어떤 내용 속에서 맥락 속에서 쓰이는지를 한번 볼 수 있을 텐데요. 선생님은 사실 파죽지세라는 성어를 볼 때 활용된 문장을 준비하면서 2002년 월드컵 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어, 예, 동시에 이제 지금 내가 가르친 학생들은 2002년 월드컵 때 뭐 하고 있었을까 계산을 해보니까 네, 여러분들은 네,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이더라고요. 네, 선생님은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아주 애기들을 가르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피파 랭킹이 우리나라 20위까지 올라왔었는데 2020년 현재는 얼마일까 한번 찾아봤더니 현재는 다시 40위, 네, 40위라고 합니다. 파죽지세라는 성어는 실력이 너무 뛰어나서 만나는 상대마다 쉽게 무너뜨리는 상황을 나타내는데요. 왜 그렇게 되는지 한자의 음과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죽지세 파자, 네, 파자는 깨뜨릴 파자인데요. 여기에 보면 깨뜨릴 파자의 부수가 아이쿠, 네, 이렇게 돌석자가 쓰였어요. 돌석자가 붓으로 쓰여서 돌로 던져서 돌로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깨뜨린다라는 의미에서 파죽지세 파자는 돌석자 부수가 쓰인 깨뜨릴 파자이다. 그리고 대나무 죽자가 쓰였다. 네, 깨뜨릴 파자는 폭파하다, 파편, 파괴, 예, 이렇게 쓰이는 한자입니다. 깨뜨릴 파자에 대나무 죽자가 쓰였으니까 뭔가를 깨뜨린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대나무를 깨뜨린다, 깨뜨릴 파자에 쪼개다, 갈라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대나무가 쪼개진다, 갈라진다. 대나무의 속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대나무는 다른 나무들하고 다르게 가운데가 텅 비어 있죠. 그리고 한쪽 끝에 칼을 대고 내리치면 쭉 그대로 아래까지 길게 한 번에 쪼개집니다. 네, 그리고 나서 파죽지세 지자를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이 어조사 지자는 무엇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무엇이 그래서 우리 형제지간이다 부자지간이다 할 때 쓰이는 지도 무엇이 형제의 사이다 부자 아버지와 자식의 사이다 라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뒤에 나오는 글자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마지막에 있는 기세 세자를 한번 보시면 힘역자가 붓으로 쓰였습니다. 힘역자가 쓰여서 형세, 기운이 뻗어나가는 형세를 말하는 겁니다. 나무가, 대나무가 힘차게 자라나서 점점 더 커지는 것처럼 그 기운이 점점 더 커질 때 보통 말을 하죠. 파죽지세라는 건 대나무 한쪽 끝에서 칼을 대면 끝까지 거침없이 한 번에 쭉 쪼개지는 기세를 말합니다. 대나무를 쪼갤 때처럼 그침 없고 막힘 없이 누가 말릴 수도 없이 힘차게 쭉 뻗어나가는 기운을 말하는 성어입니다. 자, 그러면 대나무의 특성이 표현된 또 다른 성어가 하나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후죽순이라는 성어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본 적 있나요? 이것도 우리 같이 어떤 한자를 사용해서 어떤 의미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후죽순에서 우리가 익숙한 한자가 있기도 한데, 음, 여기에 죽순이 들어가네. 죽순. 네, 죽순. 선생님 이거 지금 영상 만드는 거 여러 번 반복이 됐지만 아직도 이렇게 펜 쓰는 게 익숙하지가 않네요. 네. 예쁘게 동그라미 예쁘게 하고 싶었는데. 네, 우후 죽순. 네, 죽순. 우리가 뭐 나물로도 먹는 그 죽순을 말합니다. 그러면 한자 의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후 죽순. 사실 있잖아, 선생님 지금 어, 영상을 처음 만들었는데 첫반 수업을 했는데 들어보니까 교실에서 빈 교실에서 수업을 해가지고 소리가 너무 울리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반부터는 좀 소리 울리지 않게 해주고 싶어서 영상 다시 녹음해야지 하다가 잠이 들어버려가지고 지금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에 잠자다 깨가지고 얘네들 수업 네 좀 듣기 편하게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네. 새벽 1시, 새벽 2시를 향하고 있는 이 시간에 감성이 전해지는지 선생님 목이 너무 잠겨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힘을 내서 한번, 네. 첫 번째 글자는 여러분이 잘 아는 글자죠. 비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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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뒤후자. 그러면 이렇게 비우자, 뒤후자 글자 의미만 보면 비, 뒤, 대나무, 죽순. 뭐 죽순은 그냥 대나무 죽순 이렇게 별개로 해석하지 않더라도 죽순이란 단어로 쓰고 있으니까 의미만 연결을 해보니까 비가 내린 뒤에 죽순. 그리고 해석이 끝이야. 죽순은 대나무의 싹을 죽순이라고 합니다. 음, 비가 온 뒤에 죽순. 비가 온 뒤에 죽순이 도대체 어떻길래 이렇게 성어로 쓰이는 걸까? 그러면 죽순의 성질,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자, 죽순, 보통 식물은 새싹이 땅에서 올라올 때 살포시 조심스럽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지요. 그런데 죽순은 특이하게 대나무의 순, 죽순은 특이하게 여름비를 맞으면 하루만 해도 30cm씩 쑥쑥 이렇게 올라온대요. 그래서 열흘만 되어도 대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선생님도 죽순이 올라온 걸 본 적이 있는데 원뿔 모양으로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 죽순의 사진을 한번 보여줄게요. 네, 이게 바로 죽순이에요. 여러분들이 음식으로 먹을 때나 아마 부모님들이 음식으로 해주실 때는 음, 여기에 이게 죽순인데요. 이 겉에 있는 껍질을 다 벗기고 안에 있는 이렇게 보드랍고 이렇게 연두 빛깔의 보드란 부분을 음식으로 먹는 거고 여기 땅에 보면 죽순이 이렇게 땅에서 불쑥 불쑥 쑥 이게 하루에 30cm씩 이렇게 쑥쑥 올라온대. 아마 이것도 죽순인 것 같은데 이게 그 합성된 게 아니라 실제 대나무밭의 모습이에요. 사진의 좌측에 보면 이 위쪽은 대나무 이렇게 초록색 연두빛깔의 대나무가 새로 나왔는데 아래쪽에 죽순 껍질을 뚫고 이제 대나무가 쑥쑥 자라난 얘네들은 아마 새로 나오고 있는 대나무인 것 같아요. 얘네들이 비가 한번 내리고 나면 여름에 비가 내리고 나면 갑자기 땅에서 어제는 없던 것들이 30cm씩 30cm면 여러분들 팔뚝 정도 될까? 음, 요 정도가 쑥쑥 올라오니까 동시에 그것도 어, 동시에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쑥쑥 올라오니까 음, 네, 우후죽순이라고 하면 비온 뒤에 죽순이 여기저기서 쑥 자라나서 마구 올라와 있는 것처럼 어떤 일이 한꺼번에 여기저기서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후죽순이라고 합니다. 한꺼번에. 한꺼번에 여기저기서 막 쑥쑥쑥쑥쑥쑥 나타날 때. 왜냐면
비온 뒤에 대나무 밭에 가보면 뭔가가 땅에서 여기저기서 불쑥 솟아 올라온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우후죽순 비유자 뒤후자 비가 온 뒤에 죽순처럼 여기저기서 막 생겨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할 때 우후죽순이라는 성어를 씁니다. 네, 그럼 다음 성어도 한번 볼게요. 네. 다음 성어. 다음 성어는 사실 배수진, 장사진 이렇게 두 성어를 보려고 하는데 배수진의 진자와 장사진의 진자 같이 세 글자로 끝나고 진이라는 발음으로 끝나서 네. 뭐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명확하게 한번 오늘 구분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마르 배수진 탈락해 집에 간다는 생각 없이 포르투갈로 왔다. 네이마르는 사람 이름 이지만 배수진이 사람 이름 아니고 배수진 무슨 의미일까? 네, 중복 삼계탕 집 앞 장사진. 네, 장사진은 사진이 아닙니다. 장사진. 뭐 여러분들 의미상 그냥 정확한 의미는 모르지만 그냥 맥락 속에서 대략의 의미를 알고는 있겠지만 어떤 한자를 쓰는지 오늘 한번 구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단어 모두 마지막 음절이 진인데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까요? 네. 배수진, 장사진 이렇게 마지막에 있는 진자들 보니까 한자도 같은 한자를 쓰는구나. 같은 한자를 쓰면 뭐 한자 모양이 같으면 음도 같고 뭐 뜻도 같겠죠. 어, 이 배수진 할 때 이 진자는 진칠 진자인데 이거는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거 우리 한번 했었죠. 언덕 붙자다. 어, 언덕 붙자가 붓으로 쓰였구나. 이런 언덕 쪽에 뭐 진을 치는 이런 언덕 뒤에 이제 숨어서 이게 하나의 어떤 방패막이 될 수 있게 해가지고 군대가 진을 치는 거, 군사들의 대여를 배치한 거. 네. 이 진이라고 하는 거는 군사들이 전쟁에 나갈 때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곳, 자리를 잡고 있는 방식을 진을 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진영. 네. 그러면 먼저 배수진 한번 보겠습니다. 배수진 보기 전에 선생님이 사실은 이번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배수진과는 관련이 없어. 2학년 그때 몇 반이더라? 2학년 2반. 선생님 사실 그날 2학년 2반 친구들에게 특별한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서 이 수업 시간 새벽 2시 수업을 하면서 네,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이 되게 선생님들도 지금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이렇게 수업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수업을 학생들이 잘 안 들어도 수업을 진행하는데 힘들기도 하고 또 수업을 너무 잘 들어줘도 수업 너무 잘 들어주면 막 힘이 나가지고 더 설명을 잘해주고 싶어가지고 막 더 열성적으로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날도 그 앞반에서 수업을 다른 학생들이 너무 열심히 듣는 거야. 학생들이 수업을 열심히 들으니까 선생님이 대강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막 더 열심히 선생님 설명을 했지. 수업을 하고 나오니까 너무 좀 피곤해졌어. 이제 힘을 많이 써서 이제 힘들어진 거지. 그리고 나서 2학년 2반 수업을 갔는데 그때가 아마 뭐 한 7교시쯤 될 겁니다. 네. 힘든 채로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2학년 2반 친구들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게 힘차게 인사를 해주는 겁니다. 네. 선생님들 교실 문 열고 들어갈 때 여러분들 인사하나요? 뭐 학문 시간뿐만 아니라 다른 시간도 마찬가지인데 문 열고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렇게 반갑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주는 것에 감동이 네 굉장히 위대한 힘이 있구나를 그날 알았습니다.
그 학생들이 그렇게 막 반갑게 인사를 해주니까 교실 문을 열기 직전까지도 되게 힘들고 피곤하고 이랬는데 문을 열고 여러분들의 그 인사말을 듣자마자 힘이 막 불쑥불쑥 쏟아 불쑥불쑥 힘이 막 솟아 나가지고 피곤함이 싹 가시는 거야. 그때 선생님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아, 인사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네. 그래서 2학년 2반 친구들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네. 수업 들어갈 때 인사 그 마음에, 인사 소리에 담겨 있는 마음들이 전해지기도 하고, 사실은 선생님들 있잖아. 수업 마치고 나서 뭐 반장 차렷 경례 없이 수업을 마치고 이렇게 나오더라도 아마 선생님들의 어떤 청각은 계속 살아 있어가지고, 내가 수업을 마치고 나가는 이 순간에 교실의 어디 저 끝에서 누군가가 뭐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뭐 이런 인사말이 하나라도 들리면 선생님들 되게 마음 따뜻해지면서 아,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수업하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 고마움의 마음을 표현하는 친구들이 있구나. 물론 그 인사말에 막 하나하나 대답을 뒤돌아가서 교실 문을 다시 열고 들어가서 그래 너도 수고했어 이렇게 인사하진 않겠지만 그렇게 교실에서 돌아 나올 때 학생들이 인사해 주는 소리들을 모든 선생님들이 다 듣고 계셔. 그러니까 네, 지금처럼 몇 명의 학생이라도 한두 명이라도 그렇게 선생님들한테 수업 마치고 나면 이렇게 꼭 차렷 경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사를 하면 선생님들 굉장히 힘을 얻으실 것 같습니다. 뭐 한문 시간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모든 교과 시간에 모든 선생님들에게 시작할 때 마칠 때 요즘 정식으로 인사하는 시간 없지만 그렇게 개별적으로라도 인사를 해준다면 정말 아름다운 석동중학교의 학생들의 마음이 선생님들에게 그대로 전해져서 선생님들이 더 힘을 내서 열심히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빨리빨리 수업 진행해 줄게. 선생님 빨리 마치고 싶은데 공문이 왔어. 그래서 수업 시간을 40분을 뭐 가능하면 네, 아니 학생들이 이렇게 40분 동안 공부할 수 있게 도움을 주자 이렇게 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빨리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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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다음 한번 볼게. 배수진이 아니고 배수진, 등 배자 물수자 진칠 진짜 이렇게 썼습니다. 등배자 한번 볼까요? 등배자 보니까 달월자 모양이네. 한자에 붓으로 달월자 들어간 건 육달월인데 육달월은 고기 육자가 변형된 모양인데 이거 고기 육자 들어가면은 사람의 신체에 관한 의미를 나타내는데 그래서 등이구나. 등, 사람 신체, 배 뒤에 등. 그래서 이 사실은 이 배자가 배신한다 할 때 이 배자를 씁니다. 등지는 거지. 서로 마음을 향하고 있던 마음을 등지는 거지. 그래서 배수진 하면 진을 치는데 어떤 방법으로 진을 치냐면 물을 등지고 진을 친다. 네, 물을 등지고 진을 친다. 강물을 등지고 진을 친다. 상대편 적군과 싸우는데 바로 뒤에 강물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싸우다가 내가 좀 힘들어져가지고 쉬고 싶고 지고 있어서 잠시 후퇴했다가 다시 싸울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바로 뒤에 강물이 있어가지고 내가 도망갈 곳이 없어요. 물러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여기서 더 이상 물러날 곳은 없다라는 각오로 이겨서 이곳을 벗어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죽어서 이곳을 벗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마음으로 일에 임할 때 배수진을 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임하겠다는 다짐을 나타내는 거겠죠. 네.
등질배, 물수, 진칠, 진 이렇게 물을 등지고 더 이상 도망갈 곳 없이 강물을 등지고 강물을 뒤로 하고 군대가 진을 치듯이 죽을 각오로 싸우겠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몇몇 기사의 제목들을 보면서 어떤 맥락으로 쓰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볼게요. 자, 실적 비상 철강 업계 3분기 철강 제값 올리기 배수진. 우리가 잘 몰라. 철강제 값을 올리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몰라. 그렇지만 이 배수진이라는 표현을 봤을 때 아마 이 철강 업계는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 뭐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죽을 각오로 싸우겠다는 의미로 철강제 값을 올렸나 봐.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나 봐. 배수진이란 단어가 들어있다는 것만 해도 지금 이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는 게 포함이 되고 거기다가 어떤 뭐 결정이나 행동을 한다면 그 행동이나 결정은 어떤 죽을 각오로 임하겠다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베이징 코로나19 상황 심각 배수진 쳤다. 네, 배수진 쳤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지요. 배수진 쳤다. 이거 동그라미 말고 하트로 해볼까? 베이징도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심각한 상태인가 봐. 힘든, 어려운,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나 봐.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는 힘든 상황 속에서 배수진을 쳤다라고 하면은 어떤 결정적인 뭔가 어떤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어떤 행동, 액션을 아마 취했나 봐요. 자, 마지막 기사 배수진 친 SK화학. 배수진. 네. 어머, 동그라미는 동그라미 하는 거 되게 동그라미 못생기게 나오는데 하트는 그래도 괜찮구나. 네, 사랑이 넘치는 한문 선생님. 배수진 친 SK화학. 이대로는 생존 어렵다. 친환경 제품 비중을 확대하겠다. 자, 아마 이 회사 요즘 뭐 모든 업종들이 다 힘들지. 업종들 다 힘들어서 이 회사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인데 예, 어떤 친환경 제품 비중을 확대하면서 다시 이 업종 업계 뭔가 활성화 사업이 더 잘 되게 만드는 어떤 결정적인 뭐 전환점으로 친환경 제품 비중을 확대하려고 하나 봐요. 그런데 맨 앞에 보면 배수진 친 SK화학 이렇게 되니까 배수진을 쳤다라는 거에는 일단은 지금은 전쟁 상황이다. 그만큼 그러니까 뒤에 강물 그러니까 물을 뒤에다가 대고 진을 친 것처럼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다. 어,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다. 더 이상 상황이 더 어려워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뭐 이렇게 죽을 각오로 싸워보겠다. 이런 다짐들이 나와 있는 문장들이 되게 되겠습니다. 배술진 어떤 의미인지 좀 알겠나요? 등질배자, 물수자, 진을 친다, 진칠 진짜 이렇게 써서 이런 의미로 쓰인다. 자, 그러면 마지막, 마지막 성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정말 잘 가는구나. 장사진. 장사진을 이룬다. 자, 장사진을 이룬다 할 때 어떤 한자를 쓰는지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길 장자에 여기 뱀사자인데 왼쪽에 부수가 벌레 충자가 부수로 쓰였지. 벌레 충자 보면 이거 벌레 충자가 부수로 쓰였네. 그러면 뭐 벌레 곤충에 대한 거기도 하겠지만 어떤 그런 걸 뭐라 그러지? 뭐 파충류. 네. 뱀이 파충류냐? 네. 뭐 뭐 그런 거겠구나. 벌레에 관한 거겠구나. 요만큼만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네. 길 장자 긴 뱀의 모양으로 진을 쳤나 보네. 사실은 배수진, 장사진 이거 둘 다 어떤 군대를 진을 치는 방법, 전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진을 치긴 하는데 이번엔 긴 뱀처럼 치는 진을 말한다. 사실은 장사라고 하는 게 뱀의 종류 중에 하나인가 봐요. 강한 독을 가지고 있는 뱀이래요. 적이 머리를 치려고 하면 꼬리로 공격하고, 꼬리를 공격하면 머리로 대들고, 몸통을 공격하면 머리와 꼬리 양쪽으로 대항하는 뱀인가 봐요. 네.
이런 병법, 군사들이 싸우는 방법에 관한 책인 손자병법이란 책을 쓴 손자란 사람이 이 뱀의 공격과 방어 방법을 이용해서 장사진이란 전법, 한 줄로 길게 늘어서서 싸우는 방법, 전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최초에 만들어질 때의 단어 의미는 그렇지만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 모습을 보고 장사진을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국내의 최대, 아이쿠, 네, 네, 국내 최대, 네, 이런 단어, 문장이 들어가는 기사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국내 최대 스타벅스 가봤더니 주차부터 주문까지 장사진을 이루었다. 네, 장사진. 여기서 쓰이는, 하트로 하기로 했는데, 장사진. 하고, 한국 1호점 오픈. 아침부터 장사진을 이루었다. 여기에 쓰이는 장사진. 역시 하트는 이쁘게 됩니다. 네, 새벽 빗속 2,000명. 장사진. 이 장사진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말은 일단은 사람들이 이렇게 길게 줄을 이루고 있다. 군대가 장사진을 치는 것처럼 긴 뱀, 장사의 모양으로 진을 친 것처럼 사람들이 길게 줄을 늘어서 있을 때 장사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마 새벽 빗속에 2,000명이 장사진을 이루고 한국 1호점 뭐 어떤 프랜차이즈가 오픈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침부터 장사진을 이룰 만큼이라면 사람들이 길게 줄을 늘어섰다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이 그만큼 많다는 뜻인데 그만큼 뭐 어떤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나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나 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네. 오늘은 어, 파죽지세, 우후죽순, 배수진, 장사진 이렇게 네 성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대나무의 특성과 관련된 단어들. 대나무는 한번 칼을 대면 그 결을 따라서 쫙, 아이쿠, 선생님이 마이크를 쳐버렸어. 칼을 대면 그 결 따라서 쫙 쪼개지는 그래서 대나무가 쪼개지는 기세를 말하는 파죽지세 세력이 너무너무 강해서 상대할 자가 없이 쭉쭉 뻗어나갈 때 쓰는 말이었고요. 네. 우후죽순 대나무 죽순은 비를 맞으면 여기저기서 땅 위로 쑥쑥 올라와가지고 비온 뒤에 죽순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서 한꺼번에 막 일이 일어날 때 비유 뒤후 죽순 써가지고 우후죽순 이런 성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배수진, 장사진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